안녕하십니까. 이인진과학학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4월 달에 이제 각 대학별로 몇 개 대학이 있죠, 그때? 5개 대학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네. 거기가 뭐 연대, 고대, 성대, 그 다음에 경희대, 중앙대였나요? 네. 공동연구회가 나온 건데, 그 각 대학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으면서 학생들의 교과 이수를 뭐를 했을 때 전형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거에 대한 얘기죠.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교 이수 과목의 대입 전형 방안 연구를 자연계를 중심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자연계에서는 전체 과목이 자연계 과목이 주를 이룬 게 수원하고 수투죠. 네. 또 뭐 있냐요? 미적분이랑 미적하고 기하랑 기하가 있고, 그지? 요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과 학생들이 본다라고. 그 다음에 확통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개 과목을 본다면 하나, 이거 2학년 때 고2 때 보는 건가요? 고2 때, 1학기 때는 수원이고, 2학기 때는 수투를 보고, 그 다음 미적분은 보통 고3 올라가서 보고, 기하는 일부 학교에서는 고2학년 때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고3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과에서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문과에서 하는 과목이죠. 요걸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선생님께서?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자들의 과목 이수를 비교를 한 자료인데요. 일단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지원자의 과목 이수 비율, 오른쪽은 합격자의 과목 이수 비율이 나타나 있어서 왼쪽에 과목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증감돼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형광펜을 칠한 거를 보면은 물리하고 화학하고 이런 과목, 투 과목들도 이제 반영에 많이 넣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은 물리학 2를 이수한 사람이 지원자 대비 합격자가 6%가 더 많았고 82인데 네. 얘는 합격자가 88%가 되고, 그죠? 네, 화 2의 경우에도 61에서 이제 62로 오니까 한 1%, 그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형광펜 친 거를 봐주시면은 이게 80% 이상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컴퓨터공학 계열에서는 물리원, 물리2, 화원 이렇게가 중요하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컴퓨터 공학 계열에서 선택자, 지원자하고 합격자를 되는 거군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전체로 할 때 수학하고 지금 이쪽에는 과학이잖아요, 그죠? 네. 수학은 의미도가 수학하고 과학 중에 어디가 크다 이거를 알 수 있나요? 이거는 이따가 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여기 보면은 미적분도 보시면은 88%의 학생이 이수를 했고 아니지. 지원자는 94인데 합격자는 88%라는 거지. 네, 그래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88%면은 지금 화원이랑 막 그렇죠. 이런 과목보다는 많이 적기 때문에 그 학통 같은 경우는 한결까지 주네, 그죠? 합격자 네. 비율이. 그 다음에 물리라든가, 그 다음에 물투라든가, 화원이라든가, 화투는, 이게 세네, 그죠? 물리 네. 원, 투가 컴퓨터에서는 중요도가 크다,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는 당연히 미적분과 기하 쪽이 큰데 확통은 좀 퍼센트가 낮네, 그죠? 합격자 비율이.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이 뭐죠? 오른쪽도 똑같은 건데 얘는 의과대학이네, 그죠? 네. 의대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물리 원투보다는 화학이라든가 생명과학이 좀 포인트가 있다, 이래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워낙 그 이과 쪽에 센 과다 보니까 여기는 미적분을 필수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 확통은 좀 비율이 적다, 그죠?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또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뭐죠? 생명과학이네요. 네. 생명과학도 보면 대부분 보면 화생이네, 그죠? 네. 화생에 90% 이상을 합격했고, 그죠? 합격자 비율을 봤을 때 90% 이상이 화생을 많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택자 비율은 이렇게 선택 비율도 되게 높네요. 네.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이 학생부 종합에 대한 인지가 되게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물리하고 이런
이런 쪽에는 좀 선택감이 적다는 것은 의대 갈 애들은 전부 다 뭐야?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필수 이수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수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화공이네요. 그죠? 네, 화공도 특이하게 생명을 들어야 될 것 같지만 그 생명보다는 이게 물리학 2가 좀 더 이게 지원자 대비 합격자를 보면 15%나 더 많아서 물리 그러네요. 2가 되게 중요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화공도 보면 물리하고 화학이 중요하네요.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오히려 여기가 좀 떨어지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학과별로 봤을 때 이제 각 전공 과목별로 이제 나중에 따고 이야기하겠지만 커리큘럼이 다 다르잖아요. 네. 학교에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물리와 관련되는 전공을 많이 하는 학과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많이 해서 와라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학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이거는 대학교 교수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이렇게 학생들이 교과 과목 이수한 거를 학생부 종합 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하는 게 적절한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학생들이 과목 이수한 거를 반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사람이 55%로 제일 많았고. 아까 봤던 뭐 이과대학은 화학 생물을 선택하고 와라. 네, 그게 맞아요. 적정하냐 아니냐 그런 얘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매우 긍정도 24%로 되게 많은 걸 그렇네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권장 과목을 만약에 대부분 이수했을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나 미이수했다면 보통 또는 긍정으로 평가를 하고 전부 미이수했다면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거라는 그런 조사 그렇네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핵심 권장 과목이 이제 권장 과목보다 이제 더 강화된 거잖아요, 그죠? 네, 권장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하는 게 좀 유리하기는 유리하겠죠. 네, 오케이. 보면 이제 대부분 이수한다. 그러면 긍정이랑 매우 긍정으로 이제 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죠? 네, 뭐 일부 이수한다. 그다음에 전부 이수 안 하면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권장 과목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나오죠. 핵심 네.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을 신경 써서 자기가 학종으로 가려 그러면 물론 정시는 관계 없습니다. 정시 갈 때 뭐 의과대학 갈 때도 뭐 점수 얻기 쉬운 뭐죠? 지구과학을 선택하든가 물리를 선택하든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갈 때는 교과 이수 과목을 반드시 챙겨야 되고 물론 학교에서는 이과 쪽에서는 이제 미적분을 반드시 선택하죠. 근데 과학 과목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냥 아무 따나 막 선택해가지고 나는 뭐 기계공학을 가고 싶은데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해버린다. 그건 그 가기가 힘들어지겠죠. 네. 왜냐하면 방금 봤다시피 교수님들이 평가를 할 때 평가 자료가 기계공학 정도 되면 물리하고 화학을 많이 해가 와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과목을 선택해버리면 그 과가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그 학생을 이렇게 평가하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대학교 공부를 할 때 그래도 고등학생 때 했던 기반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이 그걸 들었다는 건 그 과목에 흥미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이라든가 통합사회니까 관계없지만 2학년 정도 올라가면서는 이제 평가를 할 때 자기가 뭐를 전공할 것인지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만약 그게 힘들다면 이제 정시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네.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교과별 인식 과목 이게 뭔가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들한테 조사를 해서 그래서 대학 수학을 할 때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해 오는 게 도움이 되는가 조사를 한 건데 그래서 보면은 수학 과목은 이게 빨간색 돼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거를 다 표시해 둔 건데요. 그래서 수학, 영어, 과학이 이 세 과목이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로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간호하고 보건학과 쪽에는 주로 이제 수학이 4.5로 본다면 평점 5점이 만점일 때 4.5로 본다면 수학을 그죠? 여기는 사회 과목인가요? 과학 과목입니다. 과학 과목인가요? 네. 과학 과목에서는 4.8을 주고 얘를 3.4를 준다 말은 수학보다 과학을 좀 더 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특히 기기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과학은 같은 등급으로 보는 같은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물리학과인가요? 네. 물리학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산업공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수학이 좀 강요하지만 과학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문과 색깔이라는 그런 쪽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생명과학이라든가 환경 쪽에는 과학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약대 같은 경우도 뭡니까? 과학이 더 강화되고 있죠. 네. 의학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가 어차피 의과대학 간다면 1점대지만 사실은 같은 1점대라도 화학이나 생물 1등급을 받는 게 낫지 수학 1등급보다는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쳐준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에도 마찬가지로 4.9, 4.9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뭡니까? 수학과 과학의 평점이 되게 높은 편이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수학과에다가 강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공 아까 봤던 그거지 전기전자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얘는 물리 쪽으로 잘 봐야 된다. 뭐 생명이라든가 지구과학은 좀 못 보더라도 같은 등급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화학과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도 화학도 되게 많이 보네요. 과학을 5.0까지 봅니다. 자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나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대학 수학을 위한 과목 이수의 필요성. 그래서 이거는 과목별로 어떤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평가할 때 이런 데다가 포인트를 주겠다는 거죠. 네. 간호학과는 이 화생에다가 포인트를 주겠다 이 말이고 건설 쪽에는 의외로 물리를 건축과 건설 쪽에는 4.5를 주고요. 그다음 기계는 아까 말했지만 화생을 많이 물화를 많이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약대라든가 의대 이런 쪽에는 물리하고 화학을 봤을 때 화학이 더 세죠. 화생 쪽이가 더 포인트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전자 쪽에는 물리를 많이 보기 때문에 되겠죠. 천문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구과학이 세겠죠. 천문지구니까. 그리고 컴퓨터 쪽에는 의외로 과학이 되게 어떻게 됩니까? 좀 네.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그러면 물리를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학이 더 세죠. 서울대 네. 수학과라든가 컴퓨터과를 보면 전부 다 수학에 관련되는 걸 많이 하나요? 네, 거의 뭐 수학 그냥 과학 쪽 내용이 많이 없어서 수학이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물리학과 출신이잖아. 그럼 네. 물리학과는 이 중에 어떤 걸 많이 하나요? 물화생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이 어떤 거야? 당연히 물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어. 화학은 근데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리 1, 2 다 해가면은 크게 그래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순수 이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쪽에는 이제 화학과 물리학과 이런 있으면 그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화학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주시하고 있는데 화학과 같은 경우는 골고루 본다는 거가 특징입니다. 지구과학을 빼고 물화생을 골고루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에서 커리큘럼을 보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건가요? 아까 투 과목인가 이번에는요? 네, 투과목. 투 과목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잠시 스탑을 할 테니까 스탑을 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가 건설, 간호, 생명과학이네요. 기계, 아까도 말했지만 물리화학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 약대는 전부 다 화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 물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천문은 누구지? 물토와 지투를 많이 보겠다는 겁니다. 컴퓨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 과목을 별로 안 본다. 화학 과목은 골고루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별 수학과학 핵심 권장 과목 분류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 권장 과목 뭔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걸 그냥 종합해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00으로 되면은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거고 점수가 내려갈수록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거라서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간호학과가 의외네요. 확통이 60이 되고 이게 미적분하고 이 기하가 좀 적은 편이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호학과는 이제 이과 쪽에 학생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호학과는 이제 학종으로 갈 때 성별을 선택하면서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좀 치중을 해도 학종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수능으로 갈 때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적분 하는데 사실은 간호학과 정도 갈 학생이면 최고의 그 의학치 뭐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확통을 보면서 과학 과목을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수학에 줄이면서 수학 시간을 줄이면서 오히려 과학에다 치중한다면 정시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확통을 하면서 생명과학이랑 화학 정도를 공부하면서 간호학과를 정시로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의학 쪽에는 뭐 알다시피 뭐 의대는 우리가 동네에서 가르치 못한 애들입니다. 약대 모두 다 수학과학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의대, 약대, 화학과 알겠죠? 의대, 약대는 전부 다 뭐야? 생물하고 화학이랑. 화학이랑 이거에 치중을 해야 된다. 네. 의외는 의대를 보면 여기가 좀 의외인 게 있죠. 화학이 보면 좀 약하죠. 좀 의외입니다. 의과대학에 가보면 사실은 이제 화학보다는 뭘 많이 하죠? 생명과학. 생명과학을 많이 합니다. 대신에 이제 간호학과를 가면 생명과학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 같은 우리가 의대, 약대, 간호학과 그러면 전부 다 같은 생물 쪽으로 봐가지고 생물을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의과대학 갈 애들은 화원하고 그다음에 생원 정도만 충분하다. 쌤 봐도 그렇습니다. 화원에 나오는 게 탄수화물이라든가 이게 충분히 의학의 약에 대한 지식을 다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2까지는 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2를 공부해 보면 2는 전부 다 화학 반응식에 대한 얘기고 반응식이 아니고 뭐지?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성질이고 그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결과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원과 생원만 내도 넘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생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생투가 훨씬 더 이론적으로 갖춰진 학문이라고 봅니다. 화학은 화원의 고체, 기체, 액체 파들을 뽑아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투를 하기를 좀 권장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가요? 기계, 기계도 이제 화학 생물이 중요하죠. 화생 이렇게 정리 한번 쫙 해보세요. 수학은 뭐 아무래도 수학을 제일 강조해서 볼 것이고 이런 과학 쪽에보다는 수학이 중요하겠죠. 다음 얘기가 이게 이제 자연계열 교과이수 권장 과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왜 학교별로 제시하고 있는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건데 왼쪽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 경희대, 자료에 고대, 성대 그죠? 여기 네. 보면 고대, 다섯 연대, 개 대학, 그렇죠. 경희대, 중대 또 하나 있냐? 성대 이렇게 5개 대학. 이런 5개 대학에서 모집 단위별로 핵심 과목과 뭐야? 권장 과목을 이제 요구했다, 그지? 이런 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서울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과목이랑 권장 과목이에요. 비슷한가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찍어볼까요? 예를 들어가 수학과가 있다. 그러면 연대 수학과다. 엉통이다. 그러면 여기 연대 엉통이면 뭐를 필요하다는 거지? 당연히 수학 쪽이라든가 수학 원토에다가 미적 기하가 돼가고 확통까지가 이제 권장하는 거죠. 네. 여기는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미적분에다가 확통 기하까지 들어간 똑같네, 그죠? 네. 차이가 없네, 그죠? 네. 통계학과하고 얘하고 차이가 없네. 뭐가 차이 많이 나는 게 혹시 있나요, 이 중에서?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느 걸 정도 찾아보면 되나요? 일단 화학과를 보시면 화학과가 어디? 여기 있네, 그죠? 네. 화학과가 있는데 자료에는 거의 수학은 다 들어가네, 그죠? 네, 수학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그 권장 과목에서 물리랑 생명까지 들으면 좋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서울대 자료를 보면은 여기는 물리랑 생명까지는 그렇게 필요가 없고 일단 화투랑 미적이랑 확통이랑 기하를 이렇게 수학은 다 들으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학은 서울대에서는 화학 2 정도만 해가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화원 2에다가 물리 원 2에다가 생물 원까지 오라니까 오히려 연고대라든가 경희대, 중앙대, 성대가 서울대보다 더 셉니다, 그죠? 네. 왜 세게 매기나 이게? 여기는 이거는 이해되거든요. 화투를 선택한 애가 화원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화학을 한다고 치더라도 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들어오는 애들이 전부 다 기본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조금만 공부를 시키면
잘할 수 있잖아. 네. 그지? 그래서 아마 원과목 뭐 신경 안 쓰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 서울대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의 연고대, 건대, 경희대 이런 데는 왜 더 셉니다, 그죠? 과목들이 더 많이 이수해오라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어. 과학 과목을 한두 개만 듣는 거는 아니니까 어. 혹시 더 추가로 들을 거면은 이런 거를 들으면 좋겠다고 약간 권장 과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도 저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걸 권장 과목에 넣지만 자기들은 마음 편하게 넣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도 이제 세계화에 발맞춰 가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교양 과목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때 고등학교 때 이수하지 않는 그런 과목들을 좀 기초 지식으로 교양 과목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자기들도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학원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 학교생도 열심히 해주지만 대학 교수는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교양 과목을 가르치면서 좀 못한 애들 보충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으면서 그지? 네. 보충해가면서 못한 애들 잡아가지고 남김도 하고 해가지고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완전히 놀자팔이라 가지고 조금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그지? 그래서 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교양 과목을 1학년 때 하잖아. 네. 다른 선진국들은 4년 안 주잖아요. 3년에 끝내버리는 학교가 많은데 우리는 4년까지 주면서 교양 과목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하라고 얘기하는 주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좋은 애들 뭐 뽑아가지고 가르치겠다는 건데 좀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너무 센가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자, 뭔가요? 이거 서울대학교의 학과별 커리큘럼인데요. 그래서 왼쪽 거는 물리학과 커리큘럼이고 오른쪽 거는 화학과 커리큘럼입니다. 아, 그렇군요. 물리학과하고 화학과 커리큘럼인데 차이가 어떻게 특색이 많이 다른가요? 그죠. 물리 같은 경우에는 물리하고 수학 부분을 많이 배우고 화학에서는 화학 쪽 내용이 많은 것을. 아, 여기는 지금 1학년은 없고 2학년 때 전공 시간은 다 있네요. 그죠? 네, 1학년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다 약간 교양 과목들을 많이. 1학년 때 뭐 배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구과학 빼고 물화생 수학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아, 물화생 뭐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뭐 물리원, 화원 정도 수준 되나요? 물투, 화투, 생투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아, 뭐야? 그 물화생 다 하지 않았죠? 고등학교 때. 다 네, 했나요? 저는 뭐 했어요? 1원은 다 배웠는데 물투만 했었거든요. 물도만 했고. 네. 그러면 화투라든가 생투 이런 거를 강의 들을 때 뭐 불편하지 않았나요? 그쵸. 저는 좀 이게 강의 들을 때는 괜찮은데 응. 시험 볼 때 저는 똑같은 양을 공부를 했는데 다른 애들은 점수가 더 높고 저는 점수가 더 낮은. 아, 그러니까 그럼- 기초를 안 해가니까 그쵸. 하는 양은 많은데 따라가기가 좀 만만찮았다. 네. 수업은 이해할 수 있는데 시험 볼 때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기본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죠? 네. 좀 그런 건 있겠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되도록이면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과학 과목을 한 번씩이라도 쭉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은 대학 가서도 뭐 접하기가 좀 편하겠죠. 공대라든가 뭐 이런 쪽에 가면 전부 다 물리학 생물을 하니까 그지? 네. 여기는 이제 서울대 화학과 쪽이니까 화학은 또 유기화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무기화학이라든가 이런 화학이라든가 생명을 다 들어가네 그죠? 네. 화생을 다 들어가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학 가면 수학과 빼고는 대부분 뭡니까? 이 과학 과목이 이 전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과학을 열심히 하지 않고 수학을 더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학 가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학생들은 수학과를 가야죠. 맞죠. 수학을 그러니까 가끔 쌤이 대치동에서 상담해 보면 수학을 만점 맞는데 과학을 5등급 맞는 애들이 있어. 좀 안타까워 걔들은 보면. 그래서 내년에 과학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학 가렵니다 하고 또 공부하는데 그게 과학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수학도 내려가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대 쪽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거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공대 권장 과목인데 공대는 보시면 일단은 미적분, 기하와 학률과 통계가 그냥 거의 모든 학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대 쪽은 수학을 좀 위주로 듣고 그다음에 물리 원투를 핵심 과목으로 넣는 학과들이 이렇게 기계과, 전자과, 재료 화공과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리도 좀 중요하게 듣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학은 원투하고 미적분
이과정 학생이라면 미적분과 여유가 된다면 기하까지 다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은 전공과에 따라서 그지. 과학 네. 과목은 좀 취사 이렇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기계과다 그러면 당연히 물리를 해야 될 것이고 전기정보다 그러면 물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 과목 이수를 좀 공부를 하고 하자. 물론 내신 따기가 힘들죠. 힘들지만 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투 과목을 많이 안 하죠. 투 과목은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등급제 내주면 뭐죠? 그래서 ABC로. 성취도로 가버리니까 조금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한번 풍어를 읊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요즘 내신하는 거 보니까 투 과목은 학교에서 막 찍어주더라고. 근데 그런 형식의 공부가 아니고 대체로 물리를 투 과목 할 때 왜 어느 부분이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떠나가지고 어떤 거를 다뤄야 된다는 거니까 내신과 관계없이 ABC에서 AB를 맡기는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 과목도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 걸 좀 알고 대학을 진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 공대 계열의 커리큘럼인데 왼쪽 거는 컴공과 오른쪽 거는 화생공과 커리큘럼이에요. 그렇네요. 여기도 차이가 컴공과 같은 경우는 주로 뭐가 있네요. 컴공은 컴공은 뭐 말 그대로 수학입니다. 딱 보면 다 수학이에요. 과학 없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화생공은 뭐야? 물리화학입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공을 가는데 막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지, 뭐 쓸데없이 생물을 열심히 하고 지구과학을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물리도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프로그램 자체도 있고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하고 수학을 좀 하면 좋다 이런 말이고 나머지는 화학이라든가 생명 지구과학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공은 뭐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물화생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생공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집단들입니다. 화생공. 그래서 열심히 화생공 하는 친구들 화이팅 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의학계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의학계열은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과학 과목은 뭡니까? 화생. 네. 그 다음에 수학은 다 잘하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과목 차이가 뭐라고요? 그 핵심 권장 과목은 필수로 듣기를 권하는 거고 권장 과목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두 개 다 들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친구들은 핵심과 권장을 좀 섞어가면서 핵심은 반드시 들어줘야 되고 권장은 조금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한두 개는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쌤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확통 과목 이런 것들이 권장 과목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2학년 때 고2 때 고2 때 한다면 쌤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3 올라가서까지 확통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확통 같은 경우는 뭐야? 등급제죠. 9등급제로 나오거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내신 따기에 고3을 가서 내신을 신경을 요즘은 거의 안 쓰거든요. 국영수에서. 그래서 안 쓰는데 거기다가 미적분은 반드시 3학년 때 배우니까 내신을 따야 되고 확통도 내신을 따야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쓰는 과목이 미적인데 확통을 공부해보면 아니 물론 문과면 확통하고 미적분 안 봐도 되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권장 과목에는 쌤은 강조하는 게 투 과목, 생물 투라든가 뭐 화학 투라든가 이런 과목 권장 과목에 넣었으면 좋겠다. 투라 그러니까 뭐 보통 학생들이 되게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원 과목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해보면. 왜냐하면 순수 과학 쪽으로 나오기 때문이거든. 생명과학 투면 생명과학 원 같은 경우는 뭐 다 나와. 우리 인체 구조에 다 나오거든. 소화, 배설, 순환 뭐 모든 게 다 나오지만 생명과학 투는 뭐야? 세포, 호흡, 광합성 두 개 끝나버린다고. DNA 딱 끝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한 학문이야. 네. 화학투도 마찬가지야. 화학투도 보면 1단원에 뭐 의식주 생활, 그리고 2단원에 뭐 화학의 반응의 몰수, 3단원에 화학 결합, 4단원에 반응수도 막 나오는데 화학투는 뭡니까? 고체, 액체, 기체 끝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순수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하기 되게 쉽거든. 그래서 투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뭐다. 더 미세하게 나간다. 우리가 학사 공부하고 석사 공부하고 박사 하듯이 박사가 제일 공부하기가 쉽죠. 왜냐면 안 해봤나요? 네. 학사는 그냥 다 해야 되지. 물화생지 다 해야 되잖아. 네. 석사 과목은 뭐야? 그 중에 화학만 하는 거야.
그 다음 화학 중에서도 어디지? 반응 속도 공부하는 게 박사야. 그러니까 쭉쭉쭉 밀고 들어가는 거지. 역사도 공부할 때도 보면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하는 역사학자라면 이제 석사가 되면 뭡니까? 그 중에 고려시대만 공부하는 거야. 박사가 되면 어디지? 고려시대 그 한 분만 연구하는 거야. 그게 박사가 되는 거죠. 뜻이 대학에도 석박사 그러면 그 미생이 되는 건데 이 2 과목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 과목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야 이거 뭐 엄청 복잡한 이게 뭡니까? 이거 의과랑 약대 서울대인가요? 네 커리큘럼인데요. 의대는 좀 잘린 거예요. 6년 둘 다 잘린 거예요. 6년제인데. 용년대 뭐 어차피 1학년, 2학년 때는 교양 과정이니까 크게 뭐 우리가 뭐 가진 않죠. 네 어제 아마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 전부. 그렇죠. 의대도 6년 너무 깁니다. 사실은 왜냐면 2년을 교양 과목 하는데 교수 뭐 얘들이 엄청 우수한 애들이잖아. 근데 왜 그 교양 과정을 그렇게 1년, 2년 두는지 모르겠어. 벌써 고등학교 때 날고 기는 애들인데 왜 6년 하자고 4년을 끝내도 된다고 걔들은. 왜냐면 이런 기본적인 이게 기초 전공이잖아, 그지? 네. 이걸 안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전국권에 있는 애들이 이 뭐야 밑에 있는 화학이나 생물 투 뭐 이런 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시간을 질질 끌고 있죠. 빨리 은행 요즘 보니까 뭐 재수 삼수할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30대에 넘어가서 이제 의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래 되면 문제 생기거든. 그래서 의대도 6년제에서 4년제로 줄이면서 커리큘럼 확 줄여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거 빼버리고 1학년 때 교양 과목 다 빼버려도 됩니다. 워낙 잘하는 애들이야. 근데 교양 과목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생각해. 네. 나 약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대 아까 공부했잖아요. 약대는 의대는 둘 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생물하고 화학이 주류를 이룬다. 그죠? 생물 화학만 열심히 과학 공부해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Q&A군요. 이 뭔가요? 핵심 과목과 핵심 과목 이런 권장 과목 중에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이수 과목 중에 일부 과목을 듣지 않아도 평가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기 때문에 일단 열려 있는 권장 과목이랑 핵심 과목을 듣고 안 열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나는 듣고 싶다 그러면은 외부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학교의 여건이 다 다르죠. A라는 고등학교하고 B라는 고등학교는 여건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이제 뭐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화학 생물을 묶어주는데 물리하고 화학은 안 묶어주는 학교가 많습니다. 나는 2 과목을 선택할 때 과학 과목을 나는 물리하고 화학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반이 형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리 선택자가 너무 적어. 화학 선택자가 적어. 근데 이 2개 반을 만들어 버리면 이 몇 명 때문에 반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힘들다는 거야. 대부분 그래서 뭐야? 화생을 끼고 화생반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지구가 물지반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인원수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반을 만드는데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될 점입니다. 한 명이라도 선택자가 있으면 뭔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인원수에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럴까요? 선택자가 너무 적으면 등급 따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등급 따기가 어차피 의대 갈 학생들은 뭐 2점대가 뭐 의대 못 가잖아. 네. 그러니까 1점대 의대가 되기 때문에 선택자가 많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고 의대 갈 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가 선택을 버린다? 걔는 학종을 가기 힘들어져. 그럼 걔는 정시로 날라야 되거든. 네. 할 수가 있냐고. 안 되기 때문에 의대 가면 확실하게 뭐 화생반을 만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화생반에 붙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든 간에. 근데 아까 있지만 뭐 물지는 또 아까 천문, 물리, 기상학과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물지반 되죠. 그러니까 2개가 큰 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뭐 기계라든가 기계는 뭐야? 물지반대가 되죠. 물리하면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물지와 화생이 환상의 조합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야? 물지하고 화생만을 만들어 버리면 모든 게 뭐야? 99%를 해결해 버린다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래서 그런 반이 많다. 근데 아까 말했던 물화반이라든가 또는 뭐 생지반이라든가 요 생지반은 또 재수반에 가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인원수도 적고 뭐 우리 주변에 보면 여고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물리 선택자가 뭐 22명 그러면 22명이면 몇 명이 1등급이죠? 0.8명이니까 한 명이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11%니까 1등이 1등급, 2등은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야단 나는 거죠. 이제 선택을 그렇게 했는데 걔가 뭘 가려고 그래? 걔가 건축학과를 가려고 그래.
근데 걔가 뭐야 한 3등은 맞아도 뭐야 대학교에서는 그 정도는 학종에서는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심 과목 헌정 과목 이수 여부를 대학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는가? 그렇죠. 둘 다 선택하면 최고 좋은 학생이고 성실한 아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내신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뭘까요? 학생의 성실도를 평가하기 위한 걸까요? 아, 쌤하고 생각이 같네요. 그렇죠. 내신을 잘한다는 말은 그만큼 학교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한다는 거죠. 네. 그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대학 가서도 또는 사회에 나가서도 한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네. 내신이 아주 나쁜 아이들은 물론 정시학파 중에서 내신이 나쁜 애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보면 내신 나쁘면서 정시를 잘 가는 아이들은 강남 매학군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의대를 강남의 학군에서 제일 많이 가는 학교들 어떤 학교 있죠? 어떤 학교? 보통 이 희문고 같은 경우가 많이 가고요. 또 어디가 많이 가죠? 세화고 같은 경우가 또 많이 가고. 네. 저 분당에 가면 또 어디 보도가 있더라? 낙. 낙생고 그래 네. 맞습니다. 그런 데 쪽에가 의대를 되게 많이 가는 대학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시파들이 많은 데는 내신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나머지 우리 일반고가 많은 지역에서는 내신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또 내신이 잘 나오면 힘도 생깁니다.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얘기가 뭐죠? 요약 정리를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과학은 물리와 화학이 핵심 과목, 핵심형 학문이 많고 생명과학은 의학 계열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되고 지구과학은 다른 학과는 별로 필요 없고 지구과학 계열 학생만 있어도 되는 걸로 조사가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천문, 기상, 이런 게 네. 물리천문 이런 쪽이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미적분이 핵심 과목이다. 이거는 이과 중심으로 말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대학 교수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장계열 전공 모집단의 대입 전형 반영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과학 교과로는 수학과 과학 교과였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가면 90%가 뭡니까? 수학과학이죠. 네. 수학도 많이 안 쓰는데 의대 같은 데는 수학을 별로 안 쓰잖아요, 그죠? 네. 과학을 더 많이 쓰잖아. 대부분 대학이 수학보다 과학을 더 많이 쓰죠. 그 공대나 물리과 이런 쪽에는 수학도 많이 쓰기는 한데 다른 생명과 이런 순수과학 쪽에는 좀 덜 쓸 수도 있죠. 네. 근데 왜 그래 수학을 많이 하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과학이 수학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물리 같은 거 보면 다 수학이어서. 맞습니다. 우리 학원도 보면 수학을 잘해 1등급이야. 근데 과학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곱하기 나누기 기본적으로 할 때 보면 성실하게 하나로 꼼꼼하게 푸는 사람이 있는데 좀 문제가 너무 정식으로 풀지 않나. 예를 들어 대충 얼마 이렇게 대충 머릿속에 계산하고 나서 답이 얼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답에 따라서 이제 이건 대충 풀어도 나온다 이런 그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좀 부족하게 막 처음부터 FM대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과학도 되게 시간이 많이 가. 왜냐면 수학보다 과학은 훨씬 더 공부를 적게 하거든. 적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 소수점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0.2 곱하기 0.5 그러면 그걸 계속 못하면 있어. 0.2, 0.5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 10분의 2 이렇게 계속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0.01 이렇게 계산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학생의 교과 이수 과목을 대입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모든 조사에서 긍정적이다. 그렇습니다. 전공하고자 하는 그 학과에 맞는 공부를 최소한 2학년부터 좀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러면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전에 누가 국회 강덕구 국회의원께서 최근 4년간 의대 정시 모집 합격자가 N수생이 77.5%로 초강시되는데 글쎄 이거는 쌤이 분석해 본 결과는 불화 같습니다. 맞나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의대는 바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이게 재수학원에 유리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의대는 너무 정시로는 사실은 들어가기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 봤을 때는 그래. 재학생이 공부를 더 잘하는 애들이 그 최고 선두 그룹이 많거든. 떨어진 중에서 재수생들이 재수하니까 훨씬 더 잘하겠지. 그 다음에 내신 안 보고
집중하니까 잘할 수 있지, 그지? 그럼 당연히 70%더 한다. 이건 당연한 거. 우리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그렇겠지, 그지? 그거를 뭐 새삼스럽게 뭐 많다 그러니까 재수를 막 강요하는 것 같은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돼 있고요. 뭐 보면 이건 뭔가요? 이거는 그 서울 지역별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이 요 정도 되는데 합격자를 보니까 그거 당연한 거야. 왜냐면 대도시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뭡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역균형 선발을 주는 거 아니야. 지역에서는 좀 불리하니까 수시에서 내신 좋은 애들 이런 애들 지역균형 선발로 서울에 와서 뭐 상위 10% 주잖아요. 그럼 주지. 그다음에 지역에서 또 뭐 의대 애들 또 자기 지역 애들 주잖아. 엄청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뭐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 나 오히려 지방 쪽에가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지방 쪽의 의대는 서울에 있는 졸업하고 나서 의대 못 가잖아. 지역 그 균형 선발에 못 가잖아. 그지? 근데 네. 걔들은 뭐야? 자기 지역 먹어버려. 또 서울 와서 또 뭐야? 또 먹어버려. 그러니까 지역이 좋죠. 네, 너무 크게 불합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학생 수 대비 2.2%가 의대로 진학하겠다. 오케이. 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2.2배다 이 말이지. 뭐 네. 그건 큰 건 아닙니다. 2.2배 그러니까 되게 크다 그러지만 전북이 몇 배? 1.7배. 전북은 1.8배인데 저기 전북이 좋은 이유는 아마 상상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대구 1.68배. 요즘 대구가 원래 이제 뭐 교육도시라는데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1%대 너무 1점대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다. 뭐 완비가 뭡니까? 자, 그다음에 쭉 놀라운 수치 뭐 이거는 뉴스 거리가 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게 그 아까 재수생과 현역생 입학 비율을 그렇네요. 이제 여기가 이제 고3이 26%, 이거 정시로 말하는 거죠? 네, 정시만요. 재수생이 43%.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재수생이 훨씬 유리하니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한 번 더 하는 애들이고 또 의대만 계속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학생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거를 막 이슈화 시킬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의, 그렇죠. 여기는 또 20%고 여기는 재수, 삼수생도 많았네요. 22학년도는. 이게 23, 22. 원래 한번 줄었네요. 왜 그럴까요? 원래가 학력이 많이 떨어졌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수 이상도, 이게 완전히 사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군대 안 가나, 이 아들은? 군대 엄청 밀었겠는데? 군대 갔다 와서 시험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재수 3수 정도 하면 군대 가야 되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요. 오늘 우리 이 목적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모든 과목을 들어야겠다 부담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맞습니다. 그냥 수학하고 뭡니까?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과는 당연히 수학과 과학인데 비중은 수학이 크겠지만 과학도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 과목은 보통 2학년 때 단위수가 3단위에서 4단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수학도 보면 1학기 때 원이 보고 2학기 때 2학년 때 토를 보는데 얘도 뭐야? 3 내지 4단위고 얘도 4단위가 되거든. 그러니까 과학 두 개를 하면 얼마입니까? 6에서 한 8단위가 되고 얘도 한 8단위 되기 때문에 과학과 수학은 단위수가 엄청 큰 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신 챙길 때 좀 하고 물론 수학은 오래 걸리니까 수학은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과학도 요즘은 되게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늦어도 1학년 여름 방학부터는 과학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겁을 먹지 않아야 되거든. 과학을 하다 보면 막 마음은 급하지. 이제 점수는 잘 안 나오지. 그러다 보면 이제 급해지고 이제 수학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중3 때부터 조금씩 해오면 겁을 안 먹는다. 재미가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히 하다 보면 재미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올 것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급하게 되거든.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3 때, 고1 때, 물리라든가 화학을 이렇게
공통과 통합과학 쪽이나 이런 걸 좀 접하면서 아 이게 내한테 되게 쉽네 이렇게 느끼고 나서 그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랑 그다음에 딱 선택하고 드는 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을 되도록이면 중3 때 또는 고1 때 시작해서 천천히 하자 스텝 바이 스텝 하자. 그러니까 쭉 하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이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뭐 복습이 필요하지도 않고 예습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공부를 해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의 전공도 보일 거고. 그러니까 과학 과목을 하다 보면 전공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때랑 모의고사 과목 갈 때 되도록이면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방송을 해봤습니다.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하려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뭐 마무리할 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니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